안녕하십니까. 2023년 5월 2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동아일보를 보면 2017년 7월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중국 훈춘 공장을 방문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. 뭐 독자가 제공했다 이러면서 실려 있는데, 그 사진을 보면 이해찬 의원님 훈춘 트라이 공장 방문 환영 이런 플래카드가 있고요. 한 20명 정도의 협회 회원이 있고, 그 중앙에 이해찬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플래카드를 보면 2017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중국 워크숍 뭐 이런 것도 걸려 있습니다. 근데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거는요, 2008년에 이화영이 설립한 단체고, 현재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해찬과 이화영과의 관계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, 검찰이 지난 9일이네요 보니까 이화영 재판에서 쌍방울 훈춘 공장 관리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그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2017년 7월 쌍방울에서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동북아협력단의 식사, 숙박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관리자가 예, 아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자, 이걸 보면 이게 뭐 대략 한 1,000만 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, 자, 이렇게 보면 뭐 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뭐 연결이 돼 있다 또는 뭐 매우 밀접하다 하는 건 이화영만 부인하고 있고,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뭐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검찰에서 대리신문을 할 때 아니 어쩌려고 이러시냐 얘기를 했고, 20년직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20년직이면 뭐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관계가 지속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한테 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전혀 가장 요즘 뭐 최근에 안 것처럼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를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파악하기로,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. 그런 점에서는 아마 재판부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. 근데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이 전체적인 어떤 이익 공동체 여기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냐,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똑 떨어지게 드러난 게 없었죠. 물론 이것도 훈춘에 있는 쌍방울그룹 그 공장을 방문했다, 뭐 이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알고 있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 얘기해서 2017년 7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개월 뒤입니다. 취임한 2개월 뒤죠. 그러니까 뭐 기왕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해찬 대표님 한번 모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단순 초청 형식으로 그냥 가서 뭐 접대받고 이러고 한번 둘러보고 뭐 이랬을 가능성 없지 않죠.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사진 한 장이 이화영, 이해찬 뭐 이런 전체적인 이익 공동체를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것 아니냐, 또 이렇게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알아봐야 되는 대목인데, 왜 그러냐면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황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 2020년 5월부터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미래산업에서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. 그러니까 쌍방울그룹이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 이화영 말고 이 황 전 보좌관이라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시켰다. 그럼 이거에 대한 대가도 또 있었을 것이다, 이런 거고,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08년 만들었다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데에
현재도 이해찬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다. 그거는 뭔가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.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게 된 이유. 현재까지 정치권에 알려져 있기로는 중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역할을 했다.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부지사로 넣었죠. 경기도에.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걸 받아들였고, 왜? 자기와 민주당의 이를테면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의 연결고리로서 이화영을 이용한 거죠. 이제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왔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뭐 대장동이든 아니면 뭐 다른 거든 이런 데 등장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거든요. 그냥 자기 보좌관 출신이 뭐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소문과 달리 별로 드러나는 게 없었다. 근데 이 사진 한 장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지. 뭐 이걸 가지고 뭐 결정적으로 뭐 몇 살,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입증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나 아 이런 일도 있었네 하는 정도의 수사, 조사의 단서는 될 수 있겠다. 거기다가 또 과거에 보면 천화동인 1호 이제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1호의 그 등기상 이름이 이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대표가. 이 이한성 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오래전에 보좌관 출신입니다. 그러면 또 이건 뭔가 왜 하필이면 대장동 천화동인 1호의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오래전 보좌관이었을까? 뭐 두 사람 뭐 관련이 없다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도 2017년, 16년 이 어간까지 연락을 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화영과 김만배 더 좀 확대해서 보면 이해찬까지 이렇게 해서 뭔가 연결고리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. 근데 아직 뭐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는데 검찰의 수사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적은 있습니다. 근데 그 분석 작업 다 끝났겠죠. 오래전에 이미 했으니까. 근데 거기서도 뭐 뚜렷한 단서를 찾았는지 여부는 현재 보도가 된 게 없는데 어쨌든 오늘 보면 이해찬 전 대표가 2017년 7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뒤에 쌍방울그룹의 중국 훈춘 공장을 방문했었다 하는 사진 한 장. 이게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연결고리의 큰 네트워크 그 안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빠져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그렇다면 이걸 잘 조사해보고 결국은 이제 김만배 씨의 대장동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그룹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단순한 그냥 뭐 그 어떤 여행 차원, 접대 차원이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매개로 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사이의 관계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요즘 뭐 검찰이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. 왜냐면 여의도 정치권에는 뭐 이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소문처럼 이재명, 이해찬, 이화영, 그 다음에 김만배까지 굉장히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검찰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. 여력이 된다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